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번부터 30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킬러 문항이고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한번 문제를 읽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fx는 a를 경계로 위에와 아래 함수로 나눠져 있고요. 위에는 2차 함수, 아래는 무리 함수입니다. 이 두 함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2차 함수의 꼭지점과 무리 함수의 시점이 둘 다 a, b로 똑같기 때문에 a를 기점으로 좌우측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공간에다가 A를 기점으로 당연히 이 점은 A, B겠죠? 좌측, 우측, 무리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아니죠. 무리함수와 이차 함수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감소하는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하는데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가의 조건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오로지 알파, 베타, 감마뿐이라는 얘기고요. 나는 그 알파일 때의 함수값과 베타일 때의 함수값이 각각 알파, 베타니 당연히 이 위에 줬던 방정식의 해가 될 뿐더러 f 감마 또한 알파이거나 혹은 베타라는 얘기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로지 항상 3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를 지금 쓰고 있는 크기와 같다라고 한다면 임의로 내가 알파를 한 개 그겠습니다. 알파는 요렇게, 자, 얘가 알파고요. 베타는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오로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는 꼭지점과 일치하는 이러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베타입니다. 그리고 알파에서 만난 요 뒤에 있는 게 감마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x는 알파, 그리고 아까 꼭지점이라고 했지만 근이 3개여야 하는 조건 때문에 얘 A는 곧 베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얘가 X는 감마가 되겠죠. 좌표로 한번 표시해보면 얘는 알파 콤마 알파가 되고요. A 콤마 B는 결국에는 베타 콤마 베타. 자, 여기에 숨은 뜻이 있죠. A와 B는 서로 같단 얘기가 됩니다. 다음, 요 세 번째 만나는 이 좌표가 감마, 콤마, 알파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15이면서 지금 충분히 몰랐던 좌표 중에 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좌표들이 다 생겼습니다. 따라서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파, 콤마, 알파부터 주어진 함수에 다시 대입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식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 콤마, 알파를 2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의 b인데, 자, b를 넣으면 식정리가 안 되겠죠. 아까 베타 콤마 베타가 꼭지점이라 했기 때문에 a와 b는 같습니다. b 대신에 a를 넣습니다. 정리될 것 같죠? 좌변 우변 이항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은 다시 a 마이너스 알파죠. 알파 마이너스 a가 아니라 a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안에 부호만 다르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제곱 없애고 약분되면서 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쌤이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됐죠. 알파는 a 플러스 1. 자, 여기 알파가 a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각각
죄송합니다. 쌤이 식 정리를 하면서 자꾸 틀리네요. 플러스 1 되면 안 되죠. 지금 이항하면서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고 베타가 곧 A입니다. 지금 알파와 베타가 각각 A와 A-1 간격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자, 두 번째. 이번엔 감마, 콤마, 알파를 이 무리함수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감마 알파 A 이거 주의하시고요. 정리 안 될 것 같지만 알파가 위에서 A-1을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A-1은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A에 아까 B를 A라 쓸 수 있다고 했죠. 내립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약분, 약분, 양변 제곱 1은 감마 마이너스 A. 따라서 감마는 A 플러스 1. 자, 감마 또한 A 플러스 1로 정리되고 이 세 점은 간격이 1인 세 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5라 했기 때문에 알파가 A-1, 베타가 A, 감마가 A 플러스 1, 결국에는 3A가 15, A가 5가 됩니다. 그러니 알파가 4, 베타가 5, 감마가 6이란 뜻이 되겠죠? 이제 뭐 남은 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F9를 의미하는 거고요. F9는 아까 위에 있던 이 함수에다가 A와 B 대신에 5를 넣어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좀 축소를 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9, 아까 A가 5였죠? 빼기 5, B도 5였죠? 5, 정답은 3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고 이것도 킬러 문항이 되겠죠. 자, 문제를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호 C는 4분원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2, 4분면에만 그려놨네요. 그리고 A라는 이 점이 4,2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호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죠. 점 Q를 A, P, Q의 무게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잡으랍니다. 자, 무게중심 모르는 분들은 무게중심 성질을 한번 인터넷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위치를 좀 잡아서 여기를 Q라고 했죠. Q. 삼각형이라고 하니까 PQ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그릴게요. 요렇게. 다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A'.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직선처럼 쭉 갔을 때 자, 요 정도에 잡으면 되겠죠. 얘 A'입니다.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좀 더 확대를 합시다. 요 정도면 될까요?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P는 계속 이 호를 움직일 테니 Q의 점도 계속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 삼각형 모양은 조금씩 바뀌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기억. PQ의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랍니다. P가 계속 바뀔 때마다 Q도 같이 움직일 텐데 중점이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이 P의 점이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이 원 중 4분원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P를
x, y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와 A 4,2라는 점과 Q의 어떠한 이 점의 중심의 좌표가 아닌 무게중심의 좌표가 원점이었잖아요. 따라서 X 좌표끼리 다 더했을 때 Y 좌표끼리 다 더했을 때 0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Q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변할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 공간을 빌릴게요. 기억을 보면 PQ의 중점의 좌표는 X와 마이너스 X가 날라가서 결국 마이너스 4에 나누기 2. 다음 Y와 마이너스 Y가 날라가서 마이너스 2에 나누기 2.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항상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아무리 이 호에서 왔다 갔다 한들 Q도 바뀔 텐데 그때의 중점의 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뒤로 갈수록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겁니다. 다음 니은. 아까 봤던 A를 원점에 대칭시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답니다. 이것도 뭔가 중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항상 일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까? 계산을 해보죠. 선분 A', Q의 길이는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와 같고요. 자, 그 값은 원방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루트 25, 그러니까 5. 그래서 어떻게 Q의 위치가 바뀌건 AQ의 길이는 항상 5로 같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네,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을 보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림을 다시 그려서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디귿을 보면 A'QP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최대 최소가 있답니다. 자, A'PQ를 자, 현 상황에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P에서 A를 긋고 그 다음 Q를 그어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 삼각형을 의미를 하겠죠. 자, 요 중점 무조건 지나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A에서 Q까지의 길이는 니은에서 5라고 했고요. P와 Q의 중점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했죠. 자, 이에 따라 이 삼각형이 P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그려보면 P는 최소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길이를 5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아마 뭐 요 정도라고 찍으면 되겠죠. 좌표도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부터 해서 P의 좌표는 요 0,5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의 아니 삼각형의 모양은 자, Q가 아마 요 정도에 내려와 가지고 길이도가 5를 유지하면서 요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서 A'PQ의 이 삼각형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리고 나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가장 작은 모양에서부터 조금 길쭉해지는 모양 요 사이에서 정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과연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될까? 자, 색깔 돌아와서 초록 색깔로 하죠. 자, 그러면 이 기역과 니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AQ의 길이는 항상 5로 그러니까 밑변을 5로 고정을 합니다.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건 간에 밑변을 5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높이에 의해 결정이 되죠. 과연 언제일 때 높이가 최대 최소가 되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삼각형을 만들 때 높이가 최소가 될 때는 바로 밑변이 이렇게 5로 되면서 이 밑변으로부터 높이가 x축일 때, 그러니까 이 높이가 바로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의해서 2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작습니다. 이거는 기하학적인 해석이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높이가 2일 때 5입니다. 자, 색깔 바꿀게요. 다음, 언제 넓이가 최대일 때일까? 아까처럼 저 P가 0,5로 갈 때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밑변이 5인 상태에서 높이가 4가 아니라 분명히 이 4보다 더 높은 높이를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때라고요. 자, 그걸 뭘로 판단하냐면 니은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니죠, 기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합니다. 자, 어떤 삼각형을 가지건 간에 이 중점의 좌표는 삼각형의 이 빗변의 중심으로서 높이의 중앙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 중심으로부터 밑변이 이렇게 y축과 평행할 때 가장 높을까? 아니라는 거죠. 언제 가장 높을 때냐면 이 PQ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이 평행할 때 그때가 직선거리가 쫙 나오면서 얘가 가장 길 거라고요. 이 생각이 듭니까?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빗변의 중심으로서 높이의 중심에 해당하는데 이 y축과 평행할 때는 이게 길긴 길겠지만은 최고로 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길 때는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까지 정확하게 직선이 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자, 2의 제곱에 1의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루트 5가 될 때,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치면 얘가 요런 식의 모양이 안 되겠습니까? 요렇게 조금 지금 번잡하긴 한데 어차피 높이의 절반이 루트 5인 걸 구했기 때문에 높이는 루트 5의 2배인 2루트 5가 되겠죠. 이 상황이 제일 길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지 M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5의 2배 2루트 5일 때, 그러니까 5루트 5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밑변이 5이면서 높이가 4일 때보다는 좀 더 큽니다, 얘가.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25 루트 5가 됩니다. 디귿이 틀렸죠? 기역과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단답형 문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 A 교집합 B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두 원소의 곱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5가 됩니다. 23번입니다. F.F1, F 인버스 1 눈에 보이는 대로 풀면 되겠죠? F1은 4고 4는 3으로 가기 때문에 F.F1은 3이 되고요. F 인버스 1은 2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항식 연산 파트이므로 문제에서 준 대로 식을 쓰겠습니다. px를 x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눈 몫은 3x 플러스 1이고 그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5일 때
px를 x-1로 나눈 나머지 p1을 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f1은 4 곱하기 4 플러스 6. 따라서 정답은 22가 됩니다. 25번입니다. 다음 무리함수와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는 바로 감소함수가 됩니다. a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시킵니다. 루트 5a 플러스 1은 최대값 4가 나오므로 그 결과에 따라 a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다음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킨다고 하니 가와 나를 읽고 바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직선 CD의 기울기는 음수이다. 직선 CD, 그러니까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X 증가량과 Y 증가량으로 각각 표현하면 X 증가량은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y 증가량은 q-p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고 결국 얘가 주는 힌트는 q-p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주는 게 갑니다. 다음 납니다. AB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줬습니다. AB의 길이는 0,1과 0,4, 3이고요. CD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쓰면 8 플러스 q-p의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양변 제곱을 하면 결국에는 q-p의 전체 제곱이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가에서 썼던 q-p가 음수라는 사실 때문에 결론적으로 q-p는 음수인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AD와 BC가 평행하답니다. 따라서 AD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를 각각 써서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AD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Q-1, 그 다음 BC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이 두 개의 기울기가 같을 겁니다. 우변에 분자분모에 3을 곱하면 Q-1은 3P-10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이거를 문자와 상수로 좌변, 우변 분리를 시키면 3P-Q는 1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왔으므로 가감법을 쓸 것이고요. 지금 Q의 위치가 좀 살짝 뒤틀려 있죠? 이 부분 조심합니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2P는 10, 따라서 P는 5가 되고요. P에다가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Q의 값은 4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 더하기 4, 9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2개씩 있다. 8개의 인형이고 이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그때 5개를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단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8개의 인형 중에서 5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좀 경우의 수 문제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얘들의 이름을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결국에는 a, a, b, b, c, c, d, d 이 8개의 문자 중 5개를
택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경우로 뽑혀질까를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관건입니다. 해답적으로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봤냐면 A 2개, B 2개, C 2개, D 2개, 총 8개 중에서 5개를 고르면 어차피 이 8개이지만 문자의 종류는 총 4종류 A, B, C, D고요. 5개를 뽑으면 무조건 뽑아야 되는 문자는 3문자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실제로 내가 뽑아봤을 때 쌤 같은 경우에는 뭐 뽑으면 A, B, C, D 뭐 A, B, B, C 절대 2개를 뽑을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문자의 종류가 3가지일 때와 문자의 종류가 4가지일 때밖에 없겠구나. 생각보다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자의 종류가 3가지인 경우에는 4가지 문자 중에 3가지를 택하는 4, C,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A, B, C, A, B, D, A, C, D, B, C, D 4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들로 5개를 뽑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3개의 문자를 골랐으면 여기에서 5개를 뽑기 때문에 무조건 2개의 문자는 2번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 C로 5개를 뽑는 경우는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A, B, B, C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3개의 문자 중 무조건 1개는 하나밖에 안 뽑는단 말이 되겠죠. 따라서 4개를 뽑은 다음에 그때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1개만 뽑을 문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3가지입니다. 따라서 1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자의 경우가 4가지로 뽑히는 경우에는 A, B, C, D를 다 뽑는 경우겠죠? 따라서 이거는 따로 경우의 수가 없고요. 자, A, B, C, D가 다 들어간 경우에 5개를 뽑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B, C, D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문자들은 다 하나씩 하나의 문자만 2개를 뽑아주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 경우는 A가 될 수가 있고 B가 될 수가 있고 C가 될 수가 있고 D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4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풀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6가지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인명을 뽑는 문제를 문자를 뽑는 걸로 생각한다. 이 중 5개를 뽑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문자의 종류가 3가지이거나 4가지인 경우밖에 없다. 문자가 3가지인 경우에는 3가지를 뽑을 경우의 수와 그때 한 번만 뽑힐 문자를 정해주는 경우 그래서 4 곱하기 3, 10이고요. 문자가 4개 다 등장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문자만 2번을 뽑아야 됩니다. 그 문자를 정해주는 4가지밖에 없으므로 정답은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n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y는 n, 상수함수를 지금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2,0인 2차 함수죠. 자, 그리고 상수함수와 이 2차 함수를 만나게 한답니다. 그 만나는 x좌표 2개를 각각 x1, x2 그때 x1의 절대값, x2의 절대값에 나누기 2를 했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자, 이거는 그 규칙성을 보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x축, 다음 y축,
다음 2,0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 아무래도 y는 n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과 다루는 문제이므로 y절편이 꽤나 좀 쓸모 있을 것 같죠? y절편 4mm 구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n이 1인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y는 1을 끄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는 1을 놓고 방정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실제로는 요 x1과 x2는 y는 1, 4보다 작은 곳이기 때문에 x1과 x2는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x1과 x2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이건 아니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건 어차피 x1과 x2는 두 근의 합인 4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준 2분의 x1 절대값, x2 절대값은 결국 2로 떨어지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색깔을 바꾸죠. 요 경계가 되는 4까지는 자 4까지는 n이 1이건 2건 3이건 4이건 어차피 어떤 식으로 작대기를 긋던 x1과 x2는 전부 다 양수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항상 이 경우에는 주어진 2분의 x1, x2의 값은 2라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얘들의 조건은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들의 조건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y절편인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자연수가 되겠죠. 자, 문제는 n이 5가 될 때부터입니다. 한번 이번에 색깔을 바꿔서 5를 그어보죠. 자, 5를 임의로 요렇게 죄송합니다. 5를 요렇게 그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가 5입니다. 자, 그러니까 x1과 x2를 구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5가 되는 x를 구하면 그 x1과 x2일 것이고 이때 나오는 x1을 음이라고 하면 한쪽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자, 구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제로 근의 공식이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결국에는 x1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x2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데 내려보죠. 이 x1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결국에는 이 2하고 루트 5에 마이너스 붙은 게 부호가 바뀌어서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고 x2는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날아가고 루트 5만 남아서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면 자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임의로 5를 그으면 그때는 하나의 x값이 음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음수인 해를 구해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고 그때마다 부호를 바꿔서 더하면 근의 공식에 항상 등장하는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날아간단 말이죠. 결국엔 남는 거는 요 루트 5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다시 위에 보죠. 근데 얘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 루트 5는 내가 n의 값을 5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죠.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n은 5 이상일 때 주어진 이 식이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m의 값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될 때밖에 안 된다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실험의 결과로 인해서. 따라서 1, 2, 3, 4 이외에 n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루트를 벗길 수 있는, 루트를 제거할 수 있는 자연수의 제곱걸. 그러니까 당연히 5가 안 됐겠죠. 따라서 5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 자연수의 거듭제곱 9, 16, 25, 36, 77이 49, 88, 64, 99, 81, 그리고 100 이하기 때문에 10의 제곱 100.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에 4개, 12개라고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규칙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n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4 이하일 때와 5 이상일 때로 구분지어서 본다면 결국에는 루트를 벗길 수 있는 n이 될 때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알겠죠? 네, 29번입니다. 원 방정식이 있고 이 상황을 한번 문제를 쫙 읽어 보신 다음에 한 번쯤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작게 좌표 표면을 그린 다음 뭐 이거는 대충 그 각을 잡는 거니까 스케치를 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점 P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그 다음 Q가 있는데 Q는 K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였고 근데 그거를 X1, Y1, X2, 뭐 Y2 근데 이제 네 번째에서 뭔가 좀 감이 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이게 뭐냐면 뭔가 원위에 있는 두 점을 대칭도 시키고 평행이동 시켰는데 그 점의 좌표를 각각 x1, x2, y1, 뭐 y2 뭐 이렇게 줬는데 x2, x1 뺀 것과 y2, y1 빼는 얘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동시킨 점 두 개를 이은 기울기를 다뤘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기울기가 최소로는 0이고 최대로는 3분의 4다. 결국엔 좌치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스케치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좀 상세하게 그릴게요. X축, 다음 Y축, 원점. 먼저 문제에서 준 원은 반지름은 모르지만 중심이 6,0인 이렇게 생긴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위에 P도 뱅글뱅글 돌고 있고 Q도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P는 Y는 X 위에 대칭시킵니다. 자, 이 원 위에 돌던 애를 대칭시킨다고 했으니 결국엔 그 대칭의 자치도 원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원의 모양은 색깔을 바꾸죠. 그 원은 6,0이 아닌 0,6을 중심으로 가지는 이 원 위에서 대칭된 점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이 x1, y1 이란 뜻이 되고요. 다음 색깔 바꾸고요. Q는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움직였다 했으니 좌우로 움직이는데 그 모양도 원과 같겠죠. 오른쪽에 그릴 수도 있고 뭐 왼쪽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나 자, 이걸 결정하는 애가 바로 여기에 뭔가 임의의 점이 있어서 x2, y2라 했는데 이 검정 색깔 점과 빨간 색깔 점을 이어서 최소 기울기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는 절대 최소 기울기가 0이 나오지 않고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보면 알겠죠? 따라서 이 모양이 아니라 바로 요 왼쪽으로 옮기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최소의 기울기와 최대의 기울기를 해석해야겠죠. 먼저 최소의 기울기는 이 빨간 색깔 원 위에 있는 곳과
요 파란 색깔 원 위에 있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요렇게 두 원이 접할 때,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최소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게 0이라는 소리겠죠. 이게 뭘 주냐면 얘가 0,6으로 옮긴 이상 얘들의 반지름과 지금 빨간 색깔 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기울기가 0이 되려면 결국 여기서 주는 힌트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죠. 다음, 최대의 기울기는 지금 얘를 했던 것처럼 이 원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점과 원의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잇는 게 아닙니다. 최대의 기울기는 이 원과 이 원, 두 원 사이의 이 사이를 정확하게 접하면서 지나는 이때가 가장 기울기가 크겠죠. 이거 말고는 우리가 가장 큰 기울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고요. 요 그래프의 이름을 y는 최대 기울기가 3분의 4라 했으니 3분의 4x. 자, 그리고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접점과 원과의 이 거리는 수직이면서 반지름 3과 같기 때문에 검정 색깔 원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b를 구할 것이고, 다음 빨간 색깔의 원도 이렇게 접선과 중심을 이으면 수직이고 반지름이 3일 테니까 그 상태에서 k를 구할 건데 k만큼 옮겼으니 이 중심의 좌표는 6 플러스 k, 0이 되겠죠. 그쵸? 점의 이동이니까. 자, 이 상태로 해서 k 값을 구하는 식을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거. 얘를 먼저 이쁘게 정리하죠. 4x 마이너스 3i 3b는 0이라고 하고 점은 0,6과의 거리가 3인 걸 이용하겠습니다. 5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3b의 절대값이 3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18 플러스 3b의 절대값은 15입니다. 3b는 33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33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3인 경우엔 b가 1이 나오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딱 봐도 요 y절편의 위치가 6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따라서 3b는 33이 되고요. 자, b의 값, 그러니까 3b의 값을 구했습니다. 4x-3i 더하기 33은 0과 이번에는 평행이동시킨 6 플러스 k, 0과의 거리가 3인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24 플러스 4k, 죄송합니다. 4k 그 다음 33 절대값은 3이죠? 자, 24에 33 더하겠습니다. 57 4k 절대값 15죠. 따라서 4k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한 마이너스 42가 되거나 아니면 4k는 자, 잠시만요. 42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1과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자, 요 두 개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네. 둘 다 마이너스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반지름이 3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가 6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6이고 여기가 3이고 아니네요. 뭐 일단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얘들의 이 길이 자체가 지금 애초에 12나 되죠.
지금 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요 길이까지만 해도 미안합니다. 따라서 절대 이 마이너스 10과 근접한 위에 마이너스 2분의 21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8입니다. 결론적으로 R 플러스 K의 절대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살짝 절었네요. 아니죠. 그래요. 그쵸. 바로 정답을 구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모양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상태에서 약간 망설일 텐데 이제 망설이지 말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를 봤을 때 0보다 작은 이쪽 구역 내에서는 요 진하게 색칠하고 있는 여기 구역 내에서는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보다 항상 모든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야 하니 2차 함수의 개형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위로 볼록할 때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림을 색깔 바꾸지 맙시다. 얘가 A라는 이 지점에서부터 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차 함수는 A 지점으로부터 우측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를 위반하게 되겠죠. 따라서 제일 만만한 거는 위로 요렇게 볼록하게 그리는 건데요. 요렇게 당연히 요 0일 때도 절대 이 1이라는 지점보다는 항상 같거나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전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애초에 A 값이 마이너스 2가 경계가 될 때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fx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2와의 교점이 항상 두 개이려면 자, 그래프가 이쪽 양수일 때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인 구간이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 2차 함수의 볼록성과 꼭지점의 이 y좌표를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유리함수는 절대 2에 닿을 수가 없겠죠. fx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 2라는 이곳과 만나는 서로 다른 실수가 두 개이려면 그래프의 개형상 꼭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위로 볼록하면서 그쵸? 그리고 그 경계 A는 애초에 마이너스 2가 될 때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쌤도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은 자,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에서 밑 위의 함수는 필요 없죠. bx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 b를 구하면 a1과 b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b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꼭지점 좌표인데요. 이 2차 함수의 이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2가 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 자, a1은 마이너스 2, b1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러한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거의 풀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스스로 많이 그래프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이 두 번째 경우가 어떨 때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킬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그릴게요.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게 쌤도 참 미안합니다. 늘겠죠 뭐.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상당히 피곤합니다. 자, 1, 그 다음 어딘가에 A가 있겠죠. A, 1에서 교점이 생기죠. 2가 정근선이죠. 정근선이자 문제에서 주고 있는 상수함수죠. 자, 유리함수의 개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했지만 이렇게 A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는 거는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2와의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나오면서 마이너스 2일 때보다는 음수일 때 전부 다 해가 클까? 위로 볼록일 때 끝났더라고요. 솔직히 쌤도 좀 생각을 오래 했지만 결국 그 한 가지 경우는 아래로 볼록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아래로 볼록이면서 어차피 교점은 정해져 있으니 요 A에서 볼록하게 그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2일 때보다 전부 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특징은 최소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나오게끔 해주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볼록하게 그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마이너스 2보단 전부 다 크게 나왔겠죠. 이 생각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떠올리면 이제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 볼록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만족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입니다. 뒤집었을 때 2와 만나는 교점이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애초에 2랑 만나고요. 뒤집었을 때 2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만나야 됩니다. 절대 넘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의 위치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니 색깔 바꾸죠. 자, 여기에다가 쏙 넣겠습니다. bx x 플러스 4 플러스 1일 때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때 뒤집으면 닿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 점의 좌표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b 곱하기 2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b의 값은 4분의 3이 나와서 결국에는 A2가 마이너스 4, B2가 4분의 3입니다. 해설적으로는 쉽게 푼 것 같지만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250이 나옵니다. 부족하지만 첫 번째 모의고사 2학년 풀이를 해봤습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풀이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